솔직히 요즘 좀 묘한 기분이 들어요. 엄마 버린 두 여인과의 기묘한 동거, 달콤하면서도 위태로운,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정말이에요. 문제는 얼마 전부터 살던 원룸,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됐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며 갑자기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페달을 밟던 중 2층 양옥집 앞에서 저절로 자전거가 멈춰섰죠. 대문 옆에 작게 붙어있는 임대 방이 주거용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낡은 담쟁이 넝쿨이 붉은 벽돌을 뒤덮고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홀린 듯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 빈방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 잠시만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대문 안쪽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흑발을 늘어뜨리고 수수하지만 어딘가 곱상하게 생긴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에서 배우 김성령님이 튀어나온 듯 묘하게 닮았더군요. 분명히 아줌마인데 왜 이렇게 참하게도 생겼냐.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올려다보는 제게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누가 지내실 거죠? 저요. 얼떨떨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아줌마는 제 대답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엔 여자만 살아서 남자 혼자 사시는 건 좀 곤란한데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저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어딘가 그녀의 얼굴이 눈에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녀는 바로 윤주 이모였어요. 윤주 이모. 그리고 서연 이모. 두 사람은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 슈퍼집 딸들이었죠. 저희 엄마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지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뿔뿔이 흩어져 그 후로는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낸 지 오래였죠. 저 정태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혹시나 저를 못 알아보실까봐 걱정했는데 윤주 이모는 제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너 정말로 정태니? 동란이 아들. 윤주 이모도 저를 알아본 거예요. 윤주 이모 맞으시죠? 그녀는 활짝 웃으며 그래. 나 윤주 이모야 하며 반갑게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곧장 집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와락 껴안았죠. 어머, 코질질 흘리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어머머.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윤주 이모는 제 어깨를 잡고 빙글빙글 돌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재회였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윤주 이모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끌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냥저냥 지내요. 요즘 자전거 타는 게 재밌어서 주말이면 라이딩하며 돌아다녀요.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뜀박질하는 걸 참 좋아했지. 그나저나 너 허벅지가 내 허리만 하겠어. 그녀는 내 허벅지를 쿡쿡 찔러보며 대단해. 너 정말 대단하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래, 너 장가는 갔니? 윤주 이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주 이모, 저 이제 30살이에요. 아직 장가 갈 때는 멀었죠. 하긴 요즘엔 다들 결혼을 늦게 하지. 그럼 어디서 지내? 혹시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아? 아니요. 저 아래 동네에서 자취해요. 원룸에서요. 제 대답에
윤주 이모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남자가 혼자 자취하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니? 사 먹든지 라면 끓여 먹죠 뭐. 그래, 쯧쯧. 윤주 이모는 혀를 끌끌 차더니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너,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윤주 이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네? 이모 집에서요? 윤주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안 그래도 동네가 좀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말야. 그리고 보다시피 둘이 살기엔 꽤 크단 말야. 내가 남편이랑 3년 전에 사별하고 서연이도 1년 전에 이혼해서 혼자 된 지도 꽤 됐거든. 윤주 이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주 이모, 서연 이모 각각 50살, 45살의 과부와 돌싱녀. 두 여인이 이 넓은 양옥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외롭겠다. 둘 다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남자는 있겠지. 그러게요. 여자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어서 뭔가 허전하긴 하겠어요. 내가 맞장구를 치자 윤주 이모는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태네가 와서 같이 살면 딱 좋을 것 같아. 월세는 뭐 됐어. 그냥 같이 지내는 거지. 어때? 윤주 이모의 제안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이모들이기도 했고 넓고 쾌적한 양옥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양옥집 2층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PC랑 자전거,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내가 거주하는 2층은 따로 외부 계단이 있긴 했지만 실은 복층 구조였어요.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내부 계단을 막아 층을 분리할 계획이었지만 내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내부 계단은 그대로 두게 되었죠. 덕분에 1층과 2층을 마치 한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어릴 적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윤주 이모, 서연 이모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마치 오래된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죠. 윤주 이모는 내가 짐 정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수건이며 침구며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믹스까지 방에 가져다 놓으시는 걸 보고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언니, 나왔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주 이모의 여동생 서연 이모였어요. 윤주 이모와는 달리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서연 이모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어머, 정태, 정말 오랜만이다. 서연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와 반갑다며 말아껴 안았어요. 어머, 진짜 훤칠하게 잘 컸네. 아주 딴 사람이 됐잖아. 오랜만에 보는 내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스킨십하는 모습이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는 셋이 함께 거실에서 하게 되었네요. 이삿날엔 짜장면이지. 윤주 이모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되자 서연 이모는 끊임없이 말을 걸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정태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회사 다녀? 네. 저 회사 다녀요. 작은 IT 회사지만. 어머, IT 회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IT 회사 다니는 것 같아. 똑똑하네. 서연 이모는 칭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고 윤주 이모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밥을 드셨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셋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과부와 돌싱, 두 명의 50대 아줌마와 30대 총각.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런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동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왜냐하면 두 이모가 여자로 보였거든요. 그녀들과의 재회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야릇한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 평화로운 듯 보이는 동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그렇게 위험하고도 달콤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아침에는 윤주 이모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과 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연 이모가 좋아하는 치맥과 함께 왁자지껄한 저녁 식사를 즐겼죠. 원룸에서 혼자 덩그러니 지내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재미난 일상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갔죠. 하지만 두 이모님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극명하게 달랐어요. 윤주 이모는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주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었고, TV를 보거나 시끄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면 서연 이모는 정반대였죠.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답게 늘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아침부터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나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었네요. 주말이면 등산이나 여행을 가자며 저를 졸라대기도 하였고요. 윤주 이모는 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서연 이모는 달랐어요. 레깅스에 짧은 반바지, 헐렁한 티셔츠, 차림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과감한 노출의 의상도 서슴없이 입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녀는 제 앞에서 옷차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서연 이모의 매끈한 몸매는 자연스레 시선을 끌었고 덕분에 매일 눈이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날 서연 이모가 깊게 파인 브이넥 상의를 입고 나타났는데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그녀의 상체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멈추고 말았죠. 그 순간 장난기 섞인 서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 지금 어디 보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죠. 이모가 그렇게 입은 건 나 보라는 뜻 아니었어? 저도 남자인데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걸 어떡해. 서연 이모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는 다 늑대라더니 이모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면 정말인가 보네. 아이, 몰라요. 이모가 워낙 이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지 뭐. 나의 칭찬에 서연 이모는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윤주 이모는 저희 엄마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이야기, 어릴 적 코찔찔이 꼬맹이였던 제 이야기가 나오자 두 분은 웃음을 터뜨리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어요. 정태, 너 어릴 때 진짜 말썽꾸러기였잖아. 동네 슈퍼 앞에서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엄마한테 매번 혼났잖아. 서연 이모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놀렸고 윤주 이모는 옆에서 맞아. 정태 어릴 때 진짜 개구쟁이였어. 하지만 평온함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저녁부터였어요. 그날은 서연 이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윤주 이모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정태는 여자친구는 있니? 갑자기 윤주 이모가 조용히 물어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하며 아니요.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안 하고 뭐하니? 윤주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바빠서 그리고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정태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니? 착하고 이쁘고 몸매 좋고 저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주 이모는 제 대답에 피식 웃으며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흔하니? 넌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윤주 이모. 있잖아요. 사실 제 이상형이 딱 이모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머, 얘가 정말 내가 무슨 이상형식이나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윤주 이모야말로 완벽한 여자 아니겠어요?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저랑 이야기도 얼마나 잘 통하는데요. 음식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이모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혹시 이모 재혼 생각 있으시면 저랑 해요. 제 뜬금없는 말에 윤주 이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또 시작이네. 이 짓궂은 장난. 저 장난 아니에요. 그날 이후 윤주 이모는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특히 단둘이 있을 때면 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묘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졌어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엉뚱하게 윤주 이모에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서연 이모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윤주 이모와 저는 집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모, 저예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윤주 이모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 아래 윤주 이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왠지 모르게 슬픔이 깃든 듯한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이모는 외롭지도 않아? 주말에도 매일 집에만 있잖아요. 남자 생각 안 나? 어머, 갑자기 왜 그래? 외롭다면야 외롭겠지. 하지만 내가 워낙 집순이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나한테는 편해. 너야말로 여자친구라도 좀 만나고 그래. 한참 즐겨야 할 나이에 말야. 그럼 이모랑 즐기면 안 돼? 얘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너랑 나랑 말이 되니? 안 될 것도 없지. 그럼 오늘 딱 한 번만 어떻게 안 돼? 나 여자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딱 한 번만 풀어줘. 응. 징그럽게 왜 이래? 너 자꾸 이모 놀릴 거야? 장난 아니라니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정태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참나. 소원도 소원 나름이지. 딱 한 번만. 응. 그럼 오늘 딱 하루만이다. 그녀는 내가 옆에서 계속 찡찡거리자 포기한 듯 오케이를 했다. 정태야, 대신 서연이한테는 비밀이야. 당연하지. 윤주 이모랑 나 둘만 비밀. 윤주 이모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꼼지락거렸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소녀처럼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웠죠. 저 역시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침묵을 깬 건 윤주 이모였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태, 너 정말 괜찮겠어?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한 혹은 마지막으로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주 이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네, 저는 이모가 좋아요. 제 확고한 대답에 윤주 이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날 이후 윤주 이모와 저는 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밀스럽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윤주 이모와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언제까지나 순탄하게 이어질 수만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서연 이모였죠. 서연 이모는 워낙 눈치가 빠르고 활발한 성격이라 언젠가는 우리 관계를 눈치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만약 서연 이모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질투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쿨하게 이해해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드디어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윤주 이모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집을 비웠는데
서연 이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냈어요. 정태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 이모를 따라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 이모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태야, 너 혹시 윤주 언니랑 무슨 사이 아니니? 서연 이모는 돌직구 질문을 던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튀어나오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사이라니? 그냥 이모랑 조카 같은 사이지. 제 어설픈 연기에 서연 이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둘 뭔가 수상해.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서연 이모는 매의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더욱 압박해왔어요.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나 윤진 이모 좋아해. 그래서 너희 둘은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야? 응. 비밀 연애 중이야. 서연 이모는 제 대답에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쿨하게 받아들이길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연 이모를 빤히 쳐다봤죠. 서연 이모는 짓궂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꽤 괜찮은 남자잖아. 윤주 언니가 너 좋아하는 것도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야. 서연 이모의 쿨한 반응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서연 이모, 그럼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지? 비밀 지켜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서연 이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조건? 갑작스러운 조건 제시에 저는 긴장하며 되물었어요. 조건 말해봐, 이모. 서연 이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서연 이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데이트?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저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 이모는 제 당황한 표정을 즐기듯 짓궂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왜? 싫어? 나도 여자야. 그리고 너 꽤 매력 있잖아? 서연 이모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연 이모는 지금 진심으로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걸까? 아니면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시험하려는 걸까? 이모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 이모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고 외로운 건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너 윤주 언니만 독차지하는 건 좀 불공평하잖아. 서연 이모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서연 이모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윤주 이모랑 친자매잖아. 내가 어색하게 말하자 서연 이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친자매면 뭐?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 좀 하겠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서연 이모의 말은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겼어요. 나는 서연 이모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 이모의 눈빛은 장난기 뒤에 숨겨진 진심을 갈망하는 듯 묘하게 애절하게 느껴졌죠. 이모, 정말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자 서연 이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이야. 너랑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남자 대 여자로. 서연 이모의 확고한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것은 윤주 이모와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연 이모의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아찔한 유혹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좋아요, 이모. 이모랑 데이트할게. 제 대답에 서연 이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아. 그럼
우리 내일부터 1일이야. 기대해도 좋을 거야. 정태. 서연 이모의 손길은 윤주 이모와는 또 다른 활기차고 뜨거운 에너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집에서 두 여인과 함께 얽히고 설킨 더욱 위험하고도 달콤한 삼각관계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하지만 그 미로는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아찔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함께 느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걷잡을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제 이야기는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10년 차 부부인 저희는 주변에서 볼 때 너무나 완벽한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5년, 결혼 10년. 문제는 딱 하나, 아이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아내 유진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 근처 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그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백을 선물로 준비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와인도 마시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침대에서 제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피곤한 거야. 아내의 위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잠든 뒤 호텔 화장실에 숨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제 발기부전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일어났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만갈래 찢어져 있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아내의 친구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 임신했어. 12주 차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금방 밝게 바뀌는 걸 봤어요. 축하해. 진짜 기쁘다. 전화를 끄는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병원은 다 가봤어요. 비뇨기과, 정신과, 한의원까지,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심리상담, 모든 검사 결과는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고요? 그럼 제 머릿속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는 어디 있나요? 약도 다 먹어봤어요. 치료제는 기본이고 한약, 영양제, 심지어 인도에서 직구한 비아그라 복제약까지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내 서랍을 뒤지다 발견한 브림클리닉 팜플렛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오버슐레이션 테스터기 아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 쪽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장인어른 생신 때는 더 최악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모님이 던진 폭탄 질문. 지훈이랑 유진이는 애기 계획 없어? 이제 슬슬 늦었다 생각하지 않아?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멍하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받아쳤죠. 아직은 둘이 더 즐기고 싶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에 돌아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뒤따라갔죠. 유진이의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했고 저는 그녀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유진이의 부드러운 살결,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설레는 그녀. 아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역시 제 아래쪽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을 배신했어요. 결국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욕실에 숨어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그저 정상적인 남편과 가정인데 그걸 줄 수 없다는 게 저를 미치게 했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결혼 생활, 내 사랑, 그리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한 남자의 얼굴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윤 사장님이 직접 저희 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강남의 VIP만 출입 가능한 일식집이었는데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마음껏 마셔. 내가 대리 불러서 각자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사장님의 말씀에 다들 환호했고
첫 병을 비웠을 때 동료들이 하나둘 먼저 자리를 떴어요. 사장님과의 회식은 불편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떠났죠. 결국 저와 사장님, 그리고 부장님 한 분만 남았는데 부장님도 몸이 안 좋다며 먼저 일어나셨죠. 지훈아, 우리 둘이서 제대로 한번 마셔볼까? 내가 내 성과를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사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평소엔 감히 마주 보기도 어려운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인간적인 분이더라고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사장님은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훈이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더라? 10년 됐습니다, 사장님. 오, 대단한데? 난 첫 번째 결혼은 5년도 못 갔어. 사장님은 자신의 이혼 경험과 두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침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넌 어때? 순간 귀까지 뜨거워졌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그런데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제 입에서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저 요즘 그쪽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고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몸의 반응이 없어진 것과 아내와의 관계 악화, 병원 치료의 실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랍게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알아. 나도 40대 초반에 똑같은 경험했었어. 사장님의 말에 얼굴을 들었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건 절대 밖에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약속해? 고개를 끄덕였더니 사장님은 휴대폰 갤러리를 열고 한 폴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게 보여준 사진들은 솔직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로 보이는 공간에서 여러 커플들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더 노골적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가며 즐기는 모습들. 이게 뭐지? 스와팅이에요? 그래. 우리 부부는 3년 전부터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 처음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론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어. 사장님은 자신의 아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전직 모델 출신이라는 그녀는 40대 중반임에도 놀랍도록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크게 파인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됐어요. 우리 은영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나이는 좀 있지만 내 아내보다 더 정열적일 거야. 사장님의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그리고 나는 이 사장님 아내와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단 우리 부부랑 너희 부부랑 식사 한번 해보자. 부담 없이 마음에 들면 더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사장님이 부른 대리기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머릿속은 폭풍 우후의 해변처럼 엉망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화들. 설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휴대폰에 도착한 사장님의 메시지가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훈아, 어제 이야기 기억나지? 금요일 저녁 8시 청담동 L에서 우리 부부랑 만나자. 은영이도 너희 부부 만나보고 싶어해. 핸드폰을 내려놓자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눈을 떴어요. 유진이의 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연락이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며 물었고 저는 휴대폰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계속 사장님 아내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굴곡진 몸매, 도발적인 눈빛, 그리고 상상 속에서 저는 그녀의 몸 위에서 제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하지 않던 제 하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벨트로 향했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진,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뭐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설마 어제 일을 알게 된 건 아닐까? 사장님이 누군가에게 말한 걸까? 아니면 내가 취중에 다른 실수를? 알았어. 일찍 갈게. 무슨 일이야? 집에 와서 얘기해. 오늘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죄책감과 기대감,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 보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와인과 촛불로 거실을 꾸며놓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차림새로 저를 맞이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었고 대화도 즐겁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즈음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수민이가 이혼한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민이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4개월 전에 임신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대. 그것도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유진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제안과 내 고민이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랐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네. 말을 잇지 못하고 와인만 들이켰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속에 있는 사장님의 메시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금요일, 청담동, 침실로 향하는 아내를 따라갔어요. 유진이는 천천히 벗기 시작했고 몸에 딱 맞는 란제리가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실패하고 말 것인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아내에게 다가갔고 부드럽게 그녀를 침대에 눕혔어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내를 탐했습니다. 유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의 손이 내 아래로 향했을 때 제 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오늘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위로가 이제는 비수처럼 가슴을 찢었어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씨벌. 거울 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소리가 멈추고 침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을 나와 침실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열린 서랍장,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 조심스럽게 다가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아이도 없이, 밤일도 없이. 그래도 여전히 지훈이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지, 나만 원하는 건지 너무 외롭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수민이에게서 받았다는 부부관계 회복 세미나 안내문이었어요. 옆에는 유진이가 직접 메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아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장님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만남 확정된 거지? 은영이가 너희 부부 사진 보고 기대하고 있어. 특히 내 아내가 마음에 든다네. 순간적으로 폰을 내려놓았지만 유진이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메시지를 읽은 게 분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유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상처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유진아,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뭐든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사실 나도 수민이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그 세미나가
사실은 파트너 교환하는 모임이었대. 수민이 남편이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운 거야.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당연히 거절했지. 하지만 내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니. 그게 더 아프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유진아,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난 정말 너만 사랑해. 제발 가지 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잠시 혼자 있게 해줘. 그렇게 유진이는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침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잃어버린 성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 아내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내일 약속 시간 좀 당길 수 있을까? 은영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 내 아내 사진 보고 완전 반했다더라. 그 순간 부르르 떨리는 분노가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와 유진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에겐 그저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라고 느껴졌었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장님 번호를 일단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문득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인 유진이의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화장하는 모습, 웃는 모습, 내 옆에서 잠든 모습.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 문제를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니. 유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차 키를 잡고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이가 갈 만한 곳을 하나씩 찾아다녔죠. 그녀의 친구 집,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시간째 찾아 헤매다 지쳐 결국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제발.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 없이는 못 살아. 보내고 나서 몇 분이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어디야?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작게 들렸어요. 나, 엄마 집이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유진아,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줘. 제발. 아니, 내가 갈게. 거기 있어. 통화가 끊기고 저는 비 내리는 강변을 바라보며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는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차 문을 열어주었고 유진이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미쳤었어.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아. 이 문제가 얼마나 너를 괴롭혔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다른 남자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 사장님에게도 단호하게 거절했어. 더 이상 이런 연락도 안 할 거야. 유진이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상처,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알아?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집을 나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아내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생각? 그냥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다른 남자와 내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상황이.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유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쳤지? 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 그게 더 무서웠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아내의 젖은 블라우스 단추를. 유진이는 놀라 내 손을 잡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상상을 했다며. 어떤 느낌인지 말해줘. 아내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상상했어? 사장님. 아니면 다른 누구? 유진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 완전히 낯선 남자가 나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강렬하게. 여보. 너, 유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변화를 느낀 거죠. 우리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반응하는 거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려 확인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뭐해? 아내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차키를 돌렸어요. 호텔로 가자. 지금 당장. 빗속을 뚫고 20분 만에 도착한 호텔 방.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우리는 시작했어요. 아내의 젖은 옷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몸이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지훈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침대에 누운 유진이가 말했어요. 뭔데? 방금 전에 내가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그 표정이. 저는 아내의 입술을 막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넌 내 여자야. 영원히. 다른 누구도 너를 가질 수 없어.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유진이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핥혔지만 아픔조차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아. 나도 사랑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침대에 누워 아내는 저에게 얼굴을 묻었어요. 방금 정말 대단했어. 그러게. 이런 건 처음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할 거야? 내일 사장님 부부와의 약속은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취소했어.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상상만으로도 충분해. 유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상은 가끔 해도 괜찮지?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상상은 자유야.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야. 영원히. 그날 밤 우리는 3번이나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 몸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여보, 이제 병원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사실 그게 다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살렸네. 유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 부부에게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준 거죠. 이제 다시 아기 계획도 세워볼까? 아내의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의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물론이지. 지금부터 매일 연습해야겠네. 유진이는 장난스럽게 제 팔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아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단칼에 거절한 게 문제였나 봐요. 대신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을 내주셨는데 오히려 더 좋은 승진 같은 자리였죠. 어쩌면 사장님의 사생활 비밀을 지키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지훈아, 사장님 부부랑 한번 식사해볼까?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 왜? 그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유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쓰다듬었어요. 그냥 식사만 하자는 거야. 솔직히 궁금하잖아.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아내의 그 말에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 약속했던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사장님 부부와 마주 앉게 됐어요.
사장님 아내 은영 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객관적인 평가였으니까요. 와, 지웅 부장님 아내분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은영 씨가 유진이를 향해 말했어요.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사장님이 와인을 따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지훈이, 내 제안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해.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자네 문제는 해결됐나?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식사는 의외로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은영 씨는 요가 강사였고 사장님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부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겪고 또 극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이동할까? 펜트하우스에서 야경이 정말 멋지거든. 순간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호기심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된 게임인지 알고 있었죠.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사장님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회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내 표정 봤어? 진짜 갈까 고민하는 것 같았잖아. 아니야, 그냥 좀 궁금했을 뿐이야. 아내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밤에 그 궁금증 다 풀어줄게.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또다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이제는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2개월 후 출근 준비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 잘못 먹었어?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3일째야. 그리고 생리도 2주 늦었어. 순간 머릿속에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보, 2줄이야.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진짜야? 와, 진짜 임신이야? 아내를 들어올리려다가 황급히 멈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심해야 할 몸이었으니까요. 대신 무릎을 꿇고 유진이의 배에 귀를 대봤어요. 여보,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내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바보, 이제 겨우 5주차야. 심장 소리는 6주는 되어야 들린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축하 인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제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줘야지. 유진이의 임신 소식은 양가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장인어른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장모님께 혼나기까지 했답니다. 임신 5개월째 유진이의 배가 눈에 띄게 볼록해졌을 때 우리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미친 짓을 하려고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 침대에 누워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한층 더 아름다워진 미소로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내가 내 폰을 봤었어. 뭐?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메시지 주고받은 거 그날 저녁 식사 준비하기 전에 다 봤어.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테스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날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데 그날 밤 실패하고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무너졌어. 아내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그런 상처를 줘서.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어리석었고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잖아. 그녀의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넌 정말 최고의 여자야. 이 세상 어떤 남자도 넌 가질 수 없어. 오직 나만의 것이야. 유진이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임신 중에도 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얼마 후
제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 파티에 유진이와 함께 참석했을 때였어요. 사장님과 은영 씨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유진이의 배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쪽 닮아서요. 사장님은 저에게 위스키를 건네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내 제안 덕분인가?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애 아빠가 너무 질투해서 생긴 아기예요.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그저 우스갯소리로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의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졌어요. 손을 올려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니까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남자아이면 서준, 여자아이면 서연은 어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우리 가족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야.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다 제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과 신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끔 침실에서 우리는 그날 밤의 판타지를 떠올리며 더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관계는 불타오르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날 사장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천천히 마음이 멀어져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미친 제안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테지만